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미주알 코주알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굉장히 귀한 분 또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정부로부터 얼마나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특별히 지금 한인타운에서 또 업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지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알기는 알겠지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뭘 신청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저희가 이상엽 회계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정부에서 돈을 풀기는 푸는데 네. 이게 얼마를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가? 네, 이미 뭐 PPP, ERC는 굉장히 많이 돈을 풀려가지고 PPP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통계를 이미 거의 한 200빌리언 정도를 쓴 것 같더라고요. 예, 190몇 빌리언 정도 썼다고 합니다. 벌써. 전체 버젯이 한 270 정도 됐었으니까, 네. 뭐 아직까지 좀 여유는 있는 편입니다. 예, 그 PPP가 잠깐 요약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PPP 받은 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네. 예, 꼭 그렇지만은 또 아는 것 같아요. 어떤 주들에서는, 네. 그 어떤 스테이트들은 그 PPP가 과세 대상이라고 이미 발표한 주들이 있고요. 네. 아직 뭐 발표를 보류하고 있는 주도 있습니다. 조지아처럼요. 아, 조지아요? 예, 조지아는 항상 느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세 대상인 주를 몇 개만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네. 뭐 네바다, 뭐 애리조나, 그리고 뭐 아이다호, 워싱턴 스테이트처럼 서부에 있는 주들이 많아요. 오레곤을 제외한 서부에 있는 주들이 있고요. 네. 중부에 텍사스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동부에는 뭐 의미가 없긴 하지만 네. 플로리다는 주정부세가 없기 때문에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플로리다나 아니면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 네. 그 외에도 몇 개 주들이 이것은 연방정부 룰을 따라가지 않고 그 주에서는 과세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한 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컴 텍스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요. 네. 그리고 하여튼 그런 주들을 제외한 경우에는 이 PPP 받은 것이 전혀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네.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PPP로 쓴 비용들은 전부 다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스몰 비즈니스들이 S코퍼레이션이나 LLC로 하게 돼 있는데, 네. 이런 S코퍼레이션 LLC는 그 주식의 취득 원가가 있어가지고, 네. 그 취득 원가가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사실은 매년 바뀝니다. 네. 계속 변동하는데, 네. 이렇게, 로스가 많이 나요. 익스펜스를 많이 하고 인컴은 없고 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주식 취득 원가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팔을 때 세금을 내니까 그것조차도 없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취득 원가, 그러니까 스탁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네. 그 스탁 베이시스도 이 비용 처리 때문에 떨어진 스탁 베이시스는 다시 원상복구 시켜라. 네. 라고 케어스 액트에서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 인컴 텍스 보고서상에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PPP가 원래는 3월 31일까지 다 이제 끝나고 더 이상 안 한다라고 했었었는데, 네. 뭐 돈을 아직 다 못 썼나 봐요. 좀 여유가 있는지, 5월 31일자로 연장을 하자는 하원안이 어저께 그저께 이미 통과를 했고요. 네네. 전문가들이 아마 상원도 그대로 통과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네. 5월 31일자로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까지 신청하면 5월 30일까지만 신청하면 PPP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방금 홍 기자님 얘기하셨지만 개인 자영업자들, 네. 개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PPP에 대한 기준이 한 1, 2주일 전에 좀 폭탄처럼 갑자기 SBA에서 나왔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약간 뭐 이렇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내용이냐면은 네. 원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매상에서 비용을 제외한 빼고 나서 남은 넷 인컴에 대해서 PPP를 계산하게 돼 있었는데, 네네. 그걸로 하지 않고 매상에서 코스트, 그러니까 뭐 식당 같으면 푸드 코스트고, 네. 그리고 만약에 미용사라고 하면은 뭐 코스트가 없어요. 미용사는 익스펜스만 있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원자재가 되는 그 부분에, 그러니까 뭐 식당 같으면 푸드 코스트고, 그 머티리얼 코스트, 네. 그거를 뺀 거, 그걸 우리가 텀을 그로스 프로핏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은 마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PPP를 계산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미용사인데, 네. 인컴이 1년에 한 5만 불 정도 됐었는데, 네. 이런저런 비용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 보니까 1만 불밖에 못 벌었더라. 그렇다면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은 1만 불에 대해서 PPP를 계산을 하니까, 뭐 PPP 신청하면 한 2천 불 받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 사람은 코스트가 없기 때문에 매상이 그냥 5만 불이잖아요. 네. 5만 불에 대해서 한 20% 되니까 1만 불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5배로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신청을 인컴택스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자영업자들이 신청하는 인컴택스가 서류 이름이 폼 이름이 스케줄 C입니다. 네. 스케줄 C를 첨부를 해가지고 SBA 이 자영업자 PPP 어플리케이션을 써가지고 네. 은행에 가서 신청하시면은 어떤 은행들은 3일 만에 네. 3일 만에 돈이 나오더라고요. 와. 그리고 2020년 거를 써도 좋고 2019년 거를 써도 좋습니다. 네. 반드시 2020년 거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2019년 거 가지고도 할 수 있으니 네. 그 부분을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었는데 이제 5월 30일자로 연장이 되기까지 했으니 네. 제가 보기에 타당한 것 같지는 않지만 네. 다들 2019년 거 인컴택스 한번 들러보시고요. 네. 그 스케줄 C의 라인 넘버 7입니다. 예. 라인 넘버 7에 써 있는 숫자에 약 20%, 그냥 2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 곱하면 그게 내가 PPP 신청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오.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1인 기업인 거죠? 예, 1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여러 명이 쉐어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고, 한 명이 100% 차지하고 있는 이런 1인 기업 이야기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한정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뭐 제한 같은 게 맥시멈이 있나요? 2만 불입니다. 2만 불까지? 맥시멈 2만 불 예. 정도 됩니다. 2만 400불인가 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 되고요. 네. 만약에 2019년 거에 인컴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안 됐는데 오히려 2020년도에도 늘어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그 룰로만 봐서는 2020년도에 스케줄 C를 가지고 가가지고 신청하면은 계산이 그렇게 되어서 더 유리해집니다. 네. 물론 이제 PPP의 기본적인 제약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이 돈이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된다. 네. 라고 하는 뭐 그런 베리파이를 스스로 해야 되죠. 그거를 거짓말로 쓸 수는 없는 것이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계산상으로 몸만 보면은, 네.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2020년 거 인컴택스가 좀 늦어지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2019년 거라도 가지고 가가지고 네.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PPP에서 탕감 받으려면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 처리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예, 비용 처리는 뭐 우리가 달달 알다시피 기본적으로는 페이롤 코스트와 유틸리티 렌트 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가 좀 추가가 됐죠. 커버드 서플라이어 코스트라고 하는 것이 좀 추가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그게 이제 물건값이라고 저희는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애매해요. 그 규정 자체가 애매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네. 유틸리티 렌트 같은 게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밤에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든지 홈오피스에서 집에서 일하시는 그러신 분들도 있고요. 네. 홈오피스라면은 유틸리티를 조금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거든요. 예.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페이롤 코스트, 그러니까 인건비가 유일한 그 코스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 인건비는 본인의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내가 아까 5만 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용 처리하고 났더니 1만 불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1만 불이 내 인건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PPP를 받아가지고 내 인건비로 쓰면 되는 것이니까 네. 저희가 레코멘드 드리는 것은 네. 이런 경우에 PPP를 받으면 반드시 은행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본인의 인건비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매달 거기서 따박따박 띄워가지고 본인 생활비로 가져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페이롤 네. 코스트가 PPP 받은 돈의 60%를 이상을 할당을 해야 되는데 네. 다른 비용이 해당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 인건비로만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네. 네. 그러니까 6개월 PPP 쓸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니까 6개월 동안 차곡차곡 나눠가지고 다 탕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 PPP 론 자체가 5만 불 이하기 때문에 네. 그 탕감 신청할 때 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증명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한 페이지짜리 탕감 신청서만 내면은 그냥 탕감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지난번보다 1인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그렇죠. 좀 내용인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또 ERC 좀 설명 좀 네. 들어볼까요? 예, ERC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은 ERC의 금액은 직원 한 명당 최대 한 분기당 7,000불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네. 직원이 10명이 있으면은 최대 7만 불을 분기마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와. 그래서 이제 그게 1분기와 2분기, 이번 2020년도 1분기와 21년도 1분기와 2분기만 해당이 되는 거였었는데, 네. 그나마도 PPP하고 겹쳐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PPP2를 받으시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네네. 이것이 ERC가 1분기, 2분기가만이 아니라 3분기와 4분기까지로 확장이 돼버렸습니다. 오. 예. 그래서 이 3분기와 4분기에도 각 분기별 매상이 예.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아닙니다. 2020년은 너무 안 좋았으니까요. 네. 2019와 비교했을 때 20% 이상 줄었다는 것을 증명하면은 ERC를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별로 돈이 남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뭐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너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심 장사를 꼭 해야 되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버 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파는데 우버한테 뜯기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한 그렇죠. 30% 뜯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것 때문에 프라피터블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 네. 매상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매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룰은 없으니까 네. 예, 그럴 경우에 하여튼 매상이 20% 이하로 줄어들면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오너들이 좀 주의하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매상을 좀 줄이도록 조정을 한다고요? 예. 오. 예, 그럴 경우에 과연 이게 내가 매상을 줄여가지고 이 ERC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과연 뭐 법적으로 어떤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워낙 뭐 급조한 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뭐 전혀 남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열어야 되는 거라고 하면은 꼭 그래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ERC는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방법은 페이롤 텍스를 분기말에 한 번씩 보고하게 돼 있는데, 네. 그 분기말 한 번씩 보고할 때마다 ERC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너무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네. 타겟티드 EIDL 그랜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겟티드는 또 예. 그러니까 원래 EIDL 그랜트는 예. 뭐 작년에 다들 겪어봤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예. 그때 비즈니스 하나당 10,000불씩 주겠다고 해가지고 EIDL 그랜트 그 웹사이트가 열린 지 한 2, 3일 만에 그냥 클로즈 해버리는 다 돈이 없어져가지고 네.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비즈니스 하나당 10,000불씩 준 게 아니라 직원 한 명당 1,000불까지다. 1,000불씩. 예. 예, 그렇게 이제 법을 갑자기 바꿨죠. 네. 바꿔서 그 금액이 확 줄어드는 바람에 뭐 다른 여러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하여튼 뭔가 이유로 인해 가지고 10,000불을 다 못 받고 뭐 2,000불을 받았다든지 3,000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신청을 했는데 그 버젯이 다 말라버려 가지고 돈을 전혀 못 받았다든지 네. 그런 분들의 경우에 지금 이 타겟티드 EID를 통해 가지고 업투 10,000불까지 그때 받았던 거 빼고 한 번 더 10,000불 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때 받았던 거 빼고 업투 10,000불까지 또 신청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내 비즈니스가 있는 지역이 로우 인컴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매상이 법안에는 8주라고 돼 있는데 8주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8주 매상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2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2020년도에 2달간의 매상이 그 동기 대비, 2019년 동기 대비 그 매상이 30% 이상 줄게 되면은 네. 그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경우 30% 줄은 경우와 그 로우 인컴 커뮤니티에 속했을 경우에 네. 이것을 신청해 가지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는 작업이 그러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그 2달간의 매상을 봐야 되니까 SBA에서는 네.
일단 로우 인컴 커뮤니티에 속하는 것은 SBA도 몰라요. 자, 그 비즈니스가 로우 인컴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지 안 되는지를 전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예전에 EIDL 그랜트를 신청을 했거나 했는데 다 못 받은 사람들, 신청했는데 아예 못 받은 사람들한테 SBA가 그 인비테이션 이메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 이메일에 보면은 클릭을 하면은 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 그 비즈니스의 애드레스를 쓰면은 그 내 비즈니스가 그 맵에 어딘가 속해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냥 애드레스만 써가지고는 잘 어렵고 네. 내 비즈니스가 그 지도만 보면은 그 비즈니스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봐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너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회계사 잘 못하거든요, 그렇게까지. 네. 그래서 예, 그 비즈니스 오너분들께서 아 내가 이 지역에 속해 있구나라고 하면은 그 인비테이션 그 이메일에다가 하나씩 차곡차곡 숫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첨부하는 서류 중에는 monthly income 2019년도 팬데믹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네. 최근까지의 monthly income을 한 매달 인컴을 보고하는 세일즈죠. 네. 그거 보고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못 해봤어요. 네. 어젯밤에 처음으로 하나 받아봐가지고 아직 못 해봤는데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monthly로 해야 되니까 그 금액에 비해서는 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SBA 쪽에서 먼저 이메일을 받아야 뭐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 이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이고요. 네. SBA 웹사이트에 보면은 그럼 내가 뭐 이메일도 받지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흐리멍텅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전화해봤자 계속 기다리기만 하고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메일을 그 당시에 EIDL 신청했을 때 썼었던 그 이메일을 굉장히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네. 그 이메일에 오는 그 이메일 그 발신자의 이름은 Targeted Advance입니다. 타겟티드 어드밴스. Targeted Advance 네. 라고 그러니까 뭐 검색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Gmail 쓰시면 거기다 Targeted Advance, Targeted에서 그 중간에 Ted에서 T가 하나더라고요. 전 네. 두 개인 줄 알았는데 네. Targeted Advance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금방 뜰 거예요. 그거 보시면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들어가서 하시고요. 예.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가. 한 번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SBA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SBA라고 써 있는 거는 무조건 지나치지 마시고 꼭 들어가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보충자를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거 안 하고 그냥 없어지면은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전혀. SBA 연락도 잘 안 받습니다. 전화도 안 되니까 네. 그 이메일을 열심히 보시는 수밖에 없으니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와, 이게 뭐, 예. 일단은 SBA 쪽에서 이메일이 오는 게 있는지 없는지 업소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자주 좀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요번에 저희가 지금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내용 중에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중에 희한한 게 식당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예, 식당 되살리기 그랜트? 네. 뭐 이렇게 그랜트면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냥 주는 거죠. 오. 그 레스토랑 리바이탈리제이션 그랜트라고 하는데 너무 네. 길어서 저희 뭐 내부적으로는 RRG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RRG. 또는 RRF, 펀드 네. 그랜트가 아니라 펀드라고 해가지고 아, RRF, RRG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일단은 요거 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매상이 줄어들었으면은 네. 그 줄어든 매상을 국가에서 보조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이디어입니다. 네, 적자난 걸 메꿔주겠다. 그렇죠. 네. 그런데 PPP를 받았을 경우에는 네. PPP 받은 돈이 그 1차도 신청했고 2차도 신청했잖아요. 네. 근데 뭐 신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은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뭐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청을 했으면은 아, 그 신청, 법안에 있는 그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요. 네. 신청한 돈은 빼고 주겠다. 받았건 안 받았건 상관없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포뮬라를 자세히 보면 2019년 매상 네. 빼기 2020년 매상 네. 빼기 PPP 1차, 2차 신청한 돈.
아. 예, 그 돈이 이 그랜트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계산해 보면 그렇게 계산을 해봐도 엄청나게 많은 경우도 있어요. 식당인데 그렇겠네요. 예, 몇십만 불씩 뭐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포뮬라대로만 하면은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만큼 이 버젯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네. 이 버젯이 28빌리언밖에 안 되거든요. 280억 달러?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뭐 PPP 뭐 몇백 빌리언씩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은데 몇천억 달러씩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네요. PPP 전국에 있는, 10분의 1이네요. 예, 그렇죠. 예, 전국에 있는 레스토랑을 28빌리언으로 커버하겠다? 이거 뭐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이게 선착순일 것이다. 빨리 먼저 신청해가지고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다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언제 오픈할지 지금 정확하게 아마도 뭐 4월 초중순쯤에 오픈하게 될 것 같은데, 요거하고 비슷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인데 4월 8일에 오픈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때쯤 아마 같이 오픈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아직 접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안 됐군요. 예,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오. 근데 그 접수가 사실은 그 우선권이 또 있어요. 이 우선권? 안에 네. 우선권,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인데 오. 그 우선권 내용을 보면은 뭐 꽤 복잡하긴 한데 예.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먼저 예. 이 SBA가 이 RRG를 주기 시작하는 날로부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한 날로부터 따지는 게 아니고요. 네. RRG를 주기 시작하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네. 21일 동안에, 예. 첫 21일 동안에는 어떤 특정한 그룹한테만 우선적으로 이 RRG를 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청한 날짜로부터가 아니니까 돈을 주는 예, 날로부터. 예, 돈은 주는 날. 그러니까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지만 돈을 주는 거는 첫 21일 동안은 그 안에 근데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준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궁금하실 텐데 그렇죠. 네. 첫 번째가 네. 여성 오너께서 소유하신 소유만 한 게 아니고요. 왜 여기서 성차별을 하는 건가요? SBA가? 예, 이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디스어드밴티지, 그러니까 약간, 그 어떤 뭐 불이익을, 약자들. 예. 당하는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네.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오너십이 51% 이상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냥 오너십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 됩니다. 컨트롤을 하는, 오너십도 있고, 컨트롤도 하고, 그렇죠? 네. 여성분이 오너신데 남편이 그 안에서 월급 다 받고 컨트롤 다 한다 그러면 이건 해당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51% 이상 오너하고 컨트롤 해야 되는 거. 그 외에 또 있습니다. 네. 늘 항상 있지만 인디안 트라이브나 아니면은 아메리칸 어디죠? 하와이안 퍼시픽 아일랜드. 그런데 네. 그런 분들한테 갖고 있는 식당의 경우에는 당연히 우선권을 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소셜리 또는 이코노미컬리 네. 사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룹이라고 돼 있고요. 그 그룹들한테도 역시 우선권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그룹들이 어딘가에 대해서 정의를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아주 길게 써놨는데, 네. 구체적으로 우리 한인 사회에 이렇게 의미가 있는 부분만을 얘기하면은, 네. 결국은, 유색인종들입니다. 네. 예,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아시안이나 이런 분들이, 네. 소셜리 또는 이코노미컬리 디스어드밴티지드 그룹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색인종인데 내가 운영하는 식당은 당연히 해당되겠구나.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네. 내가 그런 에스닉 그룹이라고 할지라도 네.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영어가 퍼펙트하다든지 전혀 그런 디스어드밴티지를 네. 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석박사라든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예.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도움을 굳이 안 받아도 그렇죠.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를 SBA에서 줄 때 이런 그룹을 어떻게 가려내느냐.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런데요. 어려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딘가 가입을 해라. 어떤 정부기관에 들어가가지고 그 정부기관에 가입을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프로파일을 그쪽에 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중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의 퍼스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제출을 해라. 그것도 뭐 한 번 제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제출해라. 네.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신청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 선정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법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지금 SBA가 너무 고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옥석을 가려내느냐, 네.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 이후에 받게 되고 나서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돈을 쓰는 데가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allowable use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종류가. 근데 물론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운영 비용에 다 쓸 수 있어요. 네. 다 쓸 수 있는데, 심지어는 융자 원금과 이자를 갚는 거에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20년도에 이미 쓴 비용을 여기다가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헐. 이 피리어드가 2020년도 2월 15일부터 예. 2021년 올해 12월 31일까지 약 2년 동안에 쓴 돈을 쓴 돈 또는 쓸 돈을 이걸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다양하게 다 쓸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안 되는, 그 대부분의 경우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PPP를 받아가지고 쓴 페이롤도 이 그랜트를 가지고 한 번 더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복도 이게요? 돈을 줄 때부터 PPP를 아예 제외하고 주거든요. 받은 돈을. 그렇죠, 네. 그렇죠. 그쵸. 제외하니까. 아까 제가 PPP 제외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저한테 바로 질문을 질문을 하고 싶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EIDL 받은 거라든지 아니면 ERC 받은 건 어떻게 하느냐? 네. 그건 아니거든요. 아. 그걸 빼지는 않고, 그거는 빼지 않고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결국 빼지 않고 듣는 경우가 이제 ERC가 대표적인데, 내가 ERC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페이롤에다가 썼다. 그러면 그 페이롤에다가는 이걸 쓰지를 못해요. 그렇죠. 네, PPP는 받지를 못한, 그거 받은 것만큼 받지를 못했으니까, 거기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ERC는 여기서 명확하게 ERC로 쓴 돈은 이 그랜트를 가지고 쓸 수가 없다라고 네.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거를 받게 되면은 거의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경우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뭐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허용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법안이 좀 명백하지도 않은데 네.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데는 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 장비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예, 장비는 이제 메인테인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장비를 리플레이스했다. 그거는 당연히 되고요. 아. 예. 네. 그리고 내가 새로 설치를 하는데 이런 팬데믹이 이런 상태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였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폐해야 된다. 여기까지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정확한 것은 SBA 가이드라인이 다 나와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놈의 가이드라인은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예, 그게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번 법안에서 약간 특이한 것은 예. 지난번에 CARES 액트나 아니면 CAA 같은 경우는 네. 법안에서 어떤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까지 다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SBA가 그걸 해석만 하면 됐었었는데 네. 이번 법안에는 이런 규정들을 열거를 하면서 그 바로 옆에다가 또는 이런 규정에 따른다 또는 SBA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BA에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좀 더 합리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지금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네. 그동안 좀 미웠었는데 요즘은 약간 불쌍합니다. 예, 잘 좋은 게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요. 예. 아마 저희 생각에는 4월 초중순 4월 초중순. 시작하지 않을까 네. 되고요. 그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작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연방정부의 그랜트이기 때문에 기존의 연방정부 그랜트를 받기 위해서 어딘가에 등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SBA에서 진행하고 있는 셔틀 베뉴 같은 경우도 그런 규정 그런데 등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던즈라든지 던즈 앤 브래드 그 넘버 있지 않습니까? 네. 코퍼레이션의 크레딧 스코어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기관이죠. 네. 거기에 넘버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샘스 넘버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안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국 요식업 협회에서 그런 것들을 해두는 게 좋을 것이다. 확정적으로 아마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네. 그런 거 받는 과정이 그렇게 좀 짧지가 않아요. 한 네. 2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2주 이상 걸렸을 때
걸리고 나서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디서 편지 보내가지고 등록받아야 되고 작업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네. 네, 그래, 뭐, 여러 가지들이, 내가 에스니스지가 내가 에이시안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여자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보내가지고, 내가 디스어드밴티지 그룹에 속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네. 복잡하기만 해도 확실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는데, 네. 또 불확실합니다. 이 복잡한 거를 다 뭐 했을 때, 과연, 나중에 가가지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좀 쉽게 해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레스토랑 클라이언트는 다 그 전 레스토랑 클라이언트를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이 정말 엄청나게 많으네요. 네. 네, 다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팬데믹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업종 중에 뭐 여행업도 있지만은 이제 또 식당 업종은 저희 정말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좀 다시 회생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도움 말씀 주신 이상엽 회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